축덕과 추갈못이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126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 다음 날입니다. 네. 네, 목요일이죠. 어제 부처님 오신 날에 울산에 그분이 오셨어요. 네, 울산이 어쨌든 약간 신기 같은 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상상을 못했던 결과였습니다. 네. 거의 뭐 압도적으로 이겼죠. 뭐 이렇게 역전에 재역전을 하는 경기는 사실 이번 라운드에서 유독 많았던 것 같아요. 전반전에도 네, 골이 네. 되게 많이 터지고. 그리고 울산이 이렇게 역전하는 경기가 많지 않았던 것 많죠. 같은데 오히려 역전에서 지는 경기가 더 많았. 막 후반이 약하다 이랬는데. 그렇죠. 어쨌든 선수가 오랜만에 바뀌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슈팅 제로. 네. 제로. 두 경기 토트넘이 연속 이제 유로파리그도 침묵을 자력 진출이 불가능해졌죠. 담담합니다. 네, 손흥민 선수 이야기 또 울산 이야기. 울산 오늘 홍명보 감독 인터뷰 전화 인터뷰도 네. 이동찬 기자가 축덕수덕 준비 많이 안 했다고 네. 인터뷰 시간을 때우려고 네. 그렇습니다. 하루 쉬고 돌아오니까 네. 이게 약간 나눠보고. 텐션이 그렇게 돼요. 네, 안녕하십니까 주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네, 준비 안 해온 이정찬입니다. 자, 오늘 축덕 토토에서도 대이변이 일어났습니다. 네. 와 주문어 됐습니다.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어떤 정리를 할까요? 댓글 읽을까요? 네, 댓글 샤방가이님이 항상 해주시는 거 있잖아요. 네, 샤방가이님이 역시 주시은 아나운서 5경기 적중, 홍 작가 박진영 3경기 적중, 하성룡 기자 2경기 적중, 주영민 진행자 1경기 적중. 기자도 아니야. 넌 기자도 아니야. 근데 영민 선배가 한 경기만 진행자. 친 경우는 음. 처음 아니세요? 그러게요. 아니, 제가 지난주에 한번 다툴려 볼까 하고 아, 그렇긴 했죠. 약간 수를 찍어봤는데 뒀는데. 다투기도 맞아요. 어렵네요. 제가 수요일 경기도 다 마치고 주바페가 대단한 게 무승부를 다 네, 맞췄어요. 수요일 경기를 맞춘 거는 진짜 신기했죠. 좀. 네 그렇죠. 수원승 무승부 맞췄어요. 울산에 2경기 무승부를 걸었는데 네. 이거를 다 맞추는 맞췄습니다. 거는, 하하. 홍명보 감독님한테 일러야 되겠다. 네? 울산 2경기 무승부에 걸었다고. 어제 승리에 거를 거는 게 안 해서 아니라 그래요. 어제 어제는 안 울산에 했죠. 걸었을 거예요. 그렇죠. 잘 빠져나가는데. 아주. 네, 좋습니다. 자, 댓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무건의 낭인님이 세징야 없으니까 세지냐? MC님 아재 개그 제 취향이네요. 하 기자님이 소개한 공격 완성률 그런 데이터가 많아지면 축구도 얘기거리가 더 풍성해질 것 같아요. 야구 보니 각종 데이터가 많은 얘기거리를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렇죠. 아, 뭐 이어지는 질문이 있어서 그때 말씀드릴게요. 확실히 야구 보면 신기한 게 많은 것 같아요. 무슨 요일별로도 타율을 뭐 하고 날씨별로 해서 뭐 월요일에 남자, 뭐 비 올 때 뭐 잘한다 이런 데이터까지 뽑아내니까 확실히 뭐 얘기가 할 게 더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은 데이터가 많아지면 예측이 가능해지고 또 정교해지긴 하는데 저는 잘 이렇게 데이터를 그렇게 믿진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플레이오프 1차전 승리팀이 뭐 무조건 간다. 결승전 갈 확률은 몇 퍼센트 이런 거는 그 한번 그 안 된 경우를 빼놓고 그냥 그것만 너무 몰빵을 하는 그것만 보고 예측을 하는 거라 사실 전 기사에서도 그런 건 많이 뺍니다. 후배들이 쓰면 너무 뻔한 얘기라. 1차전 이기면 당연히 올라갈 확률 높겠죠. 먼저 이겼으니까. 그거를 굳이 뭐 80몇 %라고 해서 뭐 얘기해 줄 필요가 있을까? 그냥 직감으로 아는 건데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뭐 근데 데이터가 많으면 역시 보기에는 네. 굉장히 좀 다양한 분야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자, 오랜만이다. 질문 가볼까요? 오랜만에 왔네요. 지금. 네. 아유 좋습니다. 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씩씩이님이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매주마다 기다리는 축덕숙덕 찐팬 씩씩입니다. K리그를 사랑하는 팬으로 몇몇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A매치 선수를 차출할 경우 선수나 팀은 거부할 수 없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A매치 기간에 수년되었던 K리그 경기들이 열릴 가능성이 많은데 나상호 선수같이 서울의 핵심 멤버를 A매치 차출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K리그 14, 15라운드가 서울, 성남, 포함 몇몇 경기들이 수년됐는데 K리그 베스트 11이 발표가 됐습니다. 14라운드를 기준으로 하면 광주, 서울, 울산, 성남을 제외한 다른 팀으로 베스트 11이 정해졌는데 추후에 광주 대 서울, 울산 대 성남 경기 후에 수훈 선수에 대한 베스트 11은 어떻게 발표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K리그 경기를 볼 때마다 왼쪽 상단 시간 스코어판 근처에 팀이나 선수들 스탯들이 표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영민 크로스 성공률 1위, 주시은 패스 성공률 1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포털 사이트에는 선수별로 득점, 도움, 베스트 11, 슈팅,
유효스팅, 파울, 경고, 퇴장, 코너킥, 프리킥만을 볼 수 있습니다. 크로스 성공률과 패스 성공률, 그 밖의 선수들의 스탯은 어디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식식이님이 아주 디테일하게 네. 질문을 씩씩거리면서 해주셨네요. 네. 좀 씩씩거리면서 답을 좀 그래도 여기까지는 아직 그래도 준비해 준비를 오셨어요? 해온 부분이 어. 네. 아직 그러니까 시험 범위 안에 있는 아. 그런 부분들이어서 일단은 앞부분에 그렇죠. 이번 A 매치 기간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은 이제 명단이 발표가 되죠. A 대표팀 벌써 그리고 다음 주. 올림픽 팀이 다 발표가 됩니다. A 대표팀은 굉장히 중요한 일전 3연전을 앞두고 있죠. 네. 2차 예선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조 1위를 해야 그리고 우리는 아무래도 최종 예선으로 갈 수 있겠죠. 굉장히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고 피파 A 매치 기간이기 때문에 소속 팀과 선수는 사실 피파 오블리게이션이죠. 의무 조항에 해당돼서 사실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거부하는 경우가 있지 않았지만 발생을 한다면 사실 이 부분은 피파 규정을 어긴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제재가 가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뭐 서울 입장에서는 아쉽지만 뭐 나상호 선수, 뭐 윤종규 선수가 만약에 발탁이 된다면 없이 경기를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대로 좀 올림픽 팀도 이번에 소집이 되죠. 네. 뭐 제가 이 정도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올림픽 팀이 이번 소집 기간에 실전 경기를 치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큰 화제였잖아요. 그 최근에 이제 김학범 감독이 그 문재인 대통령도 도와주라고 했다면서 강하게 이야기를 하신 것도 있었는데 경기는 치러질 것 같아요. 실전 경기가 치러질 것 같고 지금 사실 계약이 임박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사실 의무 차출 조항이 없어요. 그런 데다가 사실 팀 입장에서는 올림픽 팀까지 이렇게 선수들을 다 차출하면은 이 기간에 치르는 경기가 굉장히 좀 힘이 빠질 수 있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좀 김학범 감독이 평소라면 사실 소속팀과 소통을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양보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김학범 감독도 이번에는 근데 그렇게 양보하실 생각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6월 이 기간 동안에 선수들을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명단 발표 전에. 그래서 평가전도 중요하지만 이번은 최대한 많은 선수들을 소집을 해서 마지막으로 옥석 가리기에 들어가는 기간이기 때문에 조금은 양보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학범 여튼간에- 감독이 양보하지 않는다는 것은 구단에다가 양보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뭐 최대한 A 대표팀이랑 올림픽 대표팀도 그 문제도 지금 있어요. 문제가 네, 있잖아요. 같이 네. 겹치는 선수들이 네. 있죠. 꽤 될 텐데요. 그 문제도 있어요. 그 문제도 있지만 거기에서도 김학범 감독이 지금 최대한 양보를 하기가 좀 어렵다 해서 지금 굉장히 이제 물밑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코치들끼리 그리고 또 감독과 감독 필요할 경우에 감독과 감독 간의 대면 협의도 필요한 마지막 이번 주말을 마치고 이 주말이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여튼간에 뭐 서울 입장에서 그 식식이님이 얘기하신 대로 나상호 선수 같은 핵심 멤버는 차출을 거부하기가 좀 어려워서 좀 어려운 경기를 치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한편으로는 뭐 수원 같은 경우에 지금 젊은 선수들 위주로 경기를 잘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경기가 뭐 서울의 뭐 강성진 선수라든지 이런 어린 선수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요 부분이 좀 뭐 지적하신 대로 좀 아쉽죠. 그러니까 14, 15라운드가 서울 성남 경기 그리고 상대팀 경기가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12팀 중에 사실상 4팀이 제외된 6경기 중에 2경기 그러니까 3분의 1이 제외된 채로 사실 베스트 11과 주간 라운드 MVP가 발표가 됐는데 추후에 합산이 될 가능성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4팀에 소속된 선수들은 굉장히 잘하더라도 그 라운드 MVP에 뽑히거나 그 라운드 베스트 11에 뽑힐 가능성은 사실 없어서 연말에 되면 뭐 라운드 베스트 11에 몇 번 뽑혔나 뭐 그리고 또 뭐 주간 라운드 MVP가 몇 번 됐나 이런 거를 통계를 내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뭐 불리할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2라운드 정도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터가 아까 이제 무건의 낭인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데이터들을 많이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축구에서는 그동안의 데이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비판이 계속 있었거든요. 뭐 공개되는 데이터들 예를 들면 슈팅, 유효 슈팅 수, 점유율
이런 데이터들이 과연 승부와 얼마나 높은 상관이 있는가? 코너킥 수 이런 거. 과연 코너킥을 많이 했다고 해서 경기에서 이길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 경기를 더 주도적으로 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사실 있어 왔지만 그거를 보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금 데이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우리 축구협회 그리고 K리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들을 좀 팬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그 이야기거리를 좀 더 풍성하게 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프로축구협회 같은 경우에는 프로축구 연맹 같은 경우에는 비프로11이라는 이제 회사를 통해서 AI가 분석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공개를 하고 있죠. 말씀하시는 이 그 중계 방송사가 중계 방송에서 내보내는 그런 뭐 슈팅이라고 되어 있네요. 제가 잘못 쓴 거네요. 슈팅, 유효 슈팅, 파울, 경고 이런 것들은 다 그런 데이터 업체들의 실시간 정보를 받아서 중계 방송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팬들도 볼 수 있습니다. data.kleague.com 네 들어가시면은 뭐 내가 쓰고 있는 네. 거기 들어가. 네. 아니 저는 이상하게 그게 좀 저는 이제 주로 포털 사이트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네이버랑 다음이랑 이게 통계가 다를 때가 있더라고요. 뭐 여기는 뭐 그렇죠. 슈팅. 그래서 아니 아무리 그래도 여기가 그래도 데이터를 받을 때 K리그 공식 홈페이지 같은 데서 받을 때 이게 다를 수가 있나라고 좀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었거든요. 애매한 경우들이 사실 그 축구에서는 많이 벌어지죠. 슈팅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블락된 슈팅을 슈팅으로 볼 수 있냐 없냐. 이것이 과연 크로스였는지 그러니까 찾아마자가 수비에게 걸렸을 경우에 선수에게 그걸 경기를 끊고 야, 너 지금 방금 슛한 거야 크로스한 거야라고 물어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슈터링인데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고 걷어낸 겁니다. 네. 걷어낸 겁니다. 레길론이네요. 골문 안으로 향한 걸 유효 슈팅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블록된 위치에 따라서 이거를 과연 유효 슈팅으로 볼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이 보는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볼 수 주관적인 있는 판단인 거죠. 네, 기록원에? 있을 수 있는 기록원에. 부분입니다. 야구가 이제 특히 그런 경우가 많은데 심하죠. 예, 이걸 예. 이제 실책으로 볼 것이냐, 예, 예. 3루 실책으로 볼 것이냐, 1루수 포구 실책으로 볼 것이냐 예를 예. 들어서 그리고 이게 내안타냐 실책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선수들은 민감하거든요. 민감하죠. 근데 나중에 예전에는 경기 끝나고 기록실에 가서 멱살 잡고 싸우기도 했어요. 아 진짜요? 아 진짜? 선수가 나 실책 아닌데 왜 실책으로 하느냐. 실책이 되면 그 선수는 실책이 물론 하나 늘어나는 거겠지만 내안타가 되면 또 이 선수 내안타가 하나 늘어나는 거고 왔다가 상대성이 그렇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이 예민할 여기저기서 수밖에 없겠다. 민감한 그렇죠. 부분. 예전에 그것도 해리 케인이 그 자기 머리 맞았다고 그 자기 딸까지 걸고 그랬잖아요. 내 골 맞다고. 그런 것도 좀 떠대고 떠오르기도 하고. 딸을 걸어. 걸게 따로 있지. 네. 아니 뭐 특히 야구에서는 평균 자책점도 굉장히 예민해지죠. 그러니까 예민하죠. 내가 실점을 하긴 했지만 이게 과연 나의 자책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또 방어율 이제는 방어율이란 말 잘 안 쓰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이 달라지니까요. 한마디로 그런 건 다 복불복이다. 여기서는 실책으로 판명된 게 또 그 다음에 실책이 또 내안타로 될 수도 있는 경우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질문이요. 네. 캐스발렘 다이쿠님이요. K리그의 반등을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축구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든 스포츠의 인기가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데 K리그는 반등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개의 지표로만 판단하기엔 섣부르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K리그 유튜브 구독자 수의 수직 상승이나 K리그 중계 동접자 숫자의 증가 등 유의미한 변화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개인적으론 K리그 미디어팀, 특히 유튜브의 병맛과 밈의 적절한 활용, 한국판 MOTD급 분석 영상의 제작이 첫 번째고 코로나 시국에 비록 일부지만 유관중 진행이 두 번째, 생리랭 리그가 되어버렸지만 역설적으로 U22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인한 선수풀의 확대가 세 번째, 2부 리그의 수준 상승과 1부 리그의 치열한 순위 다툼이 네 번째, 배뚠뚠의 캐스터 합류가 결정적인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결정적. 기자님들도 SBS 회사가 결정적인 이유라고 생각하시네요. 기자님들도 지금 K리그가 반등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렇다면 그 반등에 제가 열거한 이유에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축덕수덕 구독자만 정체돼 있는데요. 어떤가요? 근데 이제 축덕숙덕 구독자는 늘고 있네. 또 다이 PD가 잘 알고 있지 않을까요? 어떤가요? 아이고. 여러분 아, 저희 좀 여러분. 채찍질 좀 해야 되겠네. 5번째 이유에 이게 들어가야죠. 네.
수덕수덕이 함께해서 K리그가 함께 반등할 수 있었다. 아 이거는 근데 그 이분 그 케스 발렘 다이쿤님께서 피부로 느끼시는 거니까 이거는 사실 뭐 토론의 어떤 영역은 다 아닌 맞는 말씀인데요. 것 여기 같아요. 근거로 든 것들이 어떻게 맞는 보세요? 말씀인데. K리그 반등하고 있다고 좀 뭐 박지영 작가도 지금 일단은 최근에 뽕 PD로 다시 돌아왔죠. 아무튼 네. K리그 콘텐츠를 만들고 있잖아요 유튜브. 그렇죠. 예, 느낌이 어떤가요? 저는 이제 요새는 다시 좀 정체기로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체기죠. 저는 한 18년도 아시안 게임 이후에 그때 특히 또 19 시즌에 그 대구 대팍 돌풍 신드롬이 확 일어나면서 그때는 진짜 이거 좀 상승하는구나 했는데 이제 지난해 코로나랑 때문에. 엮이면서 맞아요. 확실히 그런 현장감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때 저는 더 좀- 치고 올라갈 수 있었는데. 19년이 피크죠. 네. 근데 그거 그래도 조금 더 희망적인 거는 저는 이제 케이스 발렌 다이쿠님이 말씀해주신 여러 이유 중에 또 다른 게 떠오르는 거는 저는 스타가 결국에 있어야 되지 않나. 근데 이제 지난해나 뭐 올해에서 뭐 이청용 선수나 기성용 선수가 좀 들어오기도 했고, 그리고 뭐 새로운 이제 젊은 스타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좀 더 발굴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조금 더 사람들이 열광을 하다 보니까 인기가 그래도 조금씩은 계속 상승하고 있지 않나. 상승 중이다. 약간 근데 조금 미약하게 그러니까 한 1, 2년 전보다는 그 상승곡선이 좀 완만해진 거죠. 저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느끼는 부분이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선배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사실 데스크시잖아요. 그 여러 가지 뉴스들이 발생을 했을 때 뭐 중요도를 판단을 하시기도 해야 되고 K리그가 뉴스 가치가 좀 더 올라가고 있나요? 몇이냐고? 자, 4대 스포츠 중에 몇이냐 이런 거 아닙니까? K리그 그렇게 딱 리그로 단정하진 않고 저는 이제 그 시의성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약간 파급력 그리고 이 기사가 나중에 후속돼서 회자될 수 있는가 뭐 여러 가지를 보는데 그냥 K리그 순위 어떻게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K리그가 뭐 톱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뭐 오늘 경기 있었는데 빠질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웬만하면은 K리그가 프로야구와 프로축구는 경기가 있으면 넣고 싶은 넣어주가 그래야 약간 그 프로스포츠 발전에도 좀 영향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무감은 가지고 있는데 항상 넣어야 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지 않고 저는 이제 인기가 과연 반등이냐 저는 이게 인기를 볼 때 좀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위치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축구 담당 기자를 할 때와 또 데스크가 돼서 좀 여러 가지와 같이 나눠놓고 볼 때 그러니까 축구만 볼 때와 다른 종목과 함께 볼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스포츠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어떨까라는 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반등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축구 담당 기자 입장이라면 뭐 어느 정도 그러니까 코로나에 바닥 찍고 좀 올라오고 있다 그 정도. 근데 그 축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 스포츠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별 느낌이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솔직히 뭐 어필하는 게 없습니다. 별로. 그러니까 차라리 이동국이 있을 때, 그렇죠. 박주호가 있을 때, 그러니까 이런 그 축구에만 있지 않고 다른 분야까지 예능에도 좀 나오고 이러면서 좀 축구를 알리는 이런 역할을 하는 물론 조원희 씨가 지금 유튜브에 활약을 하고 있지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사람들한테 어필하는 건 딱히 오히려 2019년이 더 크지 않았을까 훨씬. 저도 뭐 다른 스포츠긴 한데 특히 지난 여자 배구를 보면서 김연경 선수가 국내로 돌아오면서 물론 이런 실력적으로도 뭐 전 세계 탑이긴 하지만 워낙 김연경 선수가 예능 활동도 많이 방송 활동을 되게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서 김연경 선수가 딱 왔을 때 모든 미디어가 거기에 집중을 많이 했고 이제 김연경을 팔로우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다른 선수도 알게 되고 이게 배구의 매력을 알게 되니까 지난해 배구는 되게 흥했다는 말이죠. 아마 맞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비슷하게. 그 상대성이 있어요. 배구가 흥했기 때문에 농구가 망했죠. 맞아. 그러니까 배구에서 워낙 그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올해를 보면 프로야구의 추신수가 이제 김연경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축구는 오히려 더 일반 사람들의 시야에서 안 보일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 추신수가 홈런을 쳐도 뉴스고 홈런을 안 쳐도 뉴스가 삼진을 되니까. 당해도 뉴스가 되던 물론 이제 지금이야 이제 계속해서 꽤 됐으니까 이미 녹아들었으니까 부각이 안 되지만 처음에는 삼진을 당해도 뭐 볼넷을 곤란해도 뭐 뭐를 해도 추신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약간 어떻게 보면 프로축구 입장에서는 추신수의 국내 무대 데뷔가
악재일 수도 있는 거죠. 저도 전적으로 사실 좀 동의해요. 어떻게 보면 같은 입장에, 그러니까 레거시 미디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부분에 있어서 시각이 겹치는 부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축구 팬들에게 접촉면은 굉장히 넓어졌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유튜브라는 컨텐츠가 그 동안에는 뭐 축구 컨텐츠가 예를 들어 지상파나 이런 레거시 미디어에서 다루지 않으면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뭐 다양한 유튜브 컨텐츠 그리고 K리그 1부, 2부가 전 경기가 중계가 되면서 어떻게 됐든 골 장면은 찾아서 볼 수 있게 된 미디어 환경 속에서 뭐 팬들 입장에서는 점점 이야기거리가 많아지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아쉬운 부분은 그럼 과연 전국구 스타가 늘어났는가? 그러니까 결국에 그 리그를 대표하는 스타가 누군가라는 점에서는 아직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에서 올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뭐 메탄소년단 이런 친구들의 등장은 굉장히 반갑다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2018년 아시안 게임이 K리그에는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아시안 게임에서 잘하는 선수들의 상당수가 K리그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아시안 게임을 응원하면서 K리그로 연결될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팀을 또 김학범 감독이 계속 이끌면서 23세 챔피언십 그리고 또 도쿄올림픽으로 이어지면서 젊은 선수들에 대한 관심들은 계속 이어져 가고 있거든요. 근데 또 K리그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나왔지만 셀렉리그 결국에 어느 정도 인지도가 쌓이면 그 선수가 유럽으로 빠져나가게 되거나 뭐 해외 리그로 빠져나가게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아쉽죠. 여전히 구조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K리그에서도 좀 그러니까 경기 일정이라든가 이런 걸 짤 때 보면 좀 아쉬운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뉴스하는 입장에서 그렇죠. 네, 어제 네, 같은 네. 경우 정말 아쉽죠. 쉬는 날이었는데 쉬는 날이었으면 좀 낮에. 경기를 일찍 편성을 해서 음. 그 지상파 뉴스에 다 나갈 수 있는 뭐 지상파뿐만 아니라 네, 네, 그 네. 저녁 뉴스에 다 나갈 수 있는 그런 좀 배려를 했으면 어땠을까. 뭐 어제 눈썹도 사실 다. 전북과 울산 경기 같은 경우도 중요한 경기. 저희가 물론 3골 보여줬나요 어제? 4골 보여줬나요? 골은 그래도 3대2 5골까지 아 보여줬습니다. 5골까지 예, 보여줬나요? 예. 어쨌든 뭐 승부는 네. 승부는 뭐 갈린 건 네, 보여줬네요. 결승골은. 네, 네. 근데 그거 하면서 저희가 굉장히 이제 쪼이면서 하죠. 이게 네. 오늘 경기가 7시부터인데 과연 이걸 아이템으로 저희가 그 슬롯에 맞아요. 넣어놓으면 이걸 해야 되거든요. 네. 뭐든. 근데 만약에 0대0으로 그때까지 가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경기를 일찍 해서 0대0이 되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지만 진행 중인 상황에서 0대0이 돼버리면 정말 난감하거든요. 그 비워놓은 공간에. 근데 어제는 이제 그 다행히도. 공간에 SB를 하나 만들어 놓고 골을 넣으면 이제 프로축구를 바꾼다. 약간 이런 했었는데 좀 그게 아쉬웠죠. 좀 일찍 해서. 네. 그래서 사실 K리그 같은 경우는 그 야구를 의식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 야구와 겹치기를 꺼려하죠. 아, 근데 어제 야구 같은 경우 2시에 한 경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러니까 쉬는 날에 5시 경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야구가. 그래서 그런지 그런 게 좀 융통성이 떨어지지 않았나. 저는 뭐 저녁에 뭐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제 두 경기가 둘 다 7시에 열린 게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한 특히 경기만이라도 네. 6시에 열렸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둘다 들어요. 재밌는 6시라도. 경기 이제 그거 똑같이 그 이렇게 뽕 PD가 해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바로 축구를 좋아하는 팬들의 입장인 거예요. 네. 밤에도 아. 상관없어. 음. 하지만 이게 일반 사람 그렇죠, 그렇죠. 모르지. 팬 몰라. 범위를 넓히고 넓혀야죠. 축구를 좀 더 그 알리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볼 수 그렇죠. 있는, 볼 수 있게 대중적인 해주는 게 중요하죠. 맞아. 좀 더 좀 전략적으로 그런 부분. 근데 지금 많이 나아진 거예요. 네. 아. 예전에 진짜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축구를 거의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지상파 뉴스에서 보기 어려운 시간대도 많이 하고 하루에 막 옛날 팀 많을 때 네네네네. 18팀 막 이렇게 있을 때 하루에 모든 경기를 몰아놓고 그러면은 일본 반 리포트에 그 많은 경기들을 다 다 넣을 어떻게 수도- 얘기해줘? 레비 그럼 하성룡 일요일 기자님 아무것도 안 하고 특판에 토요일 날만 축구 다 하고 뭐 이렇게 그 2000년대 중반 정도까지만 해도 그 지방 구단에 그렇게 크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만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비인기 구단끼리의 매치업은 KBS 9시 뉴스의 골 장면 외에는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아예 없어. 아. 네. 근데 뭐 유튜브가 활성화돼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아니죠. 예, 그리고 중계 자체가 없기 때문에. K리그가 잠깐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나 싶지만 좀 도도했어요, 굉장히. 하긴 저 풋맥골 할 때만 해도 막 거기 이제 작가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되게 좋을 때 하는 거라고 축구가 되게 관심 받을 때 하는 거라고 막 진짜 이런 종목이 아니다 K리그는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런 연맹이 아니다. 좋은 타이밍이었구나 막 이랬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좀 이런 그 좀 더 그러니까 K리그 거기서 이제 프론트라기보다는 K리그 그 연맹에 있는 그 네, 사무국. 사무국에서도 좀 넓게 볼 필요가 있다.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제도 많이 좋아지고 있죠. 네, 되게 유감스럽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좀 아쉽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기 시간이 1시간만 당겨져도 뭐 종편을 비롯한 저녁 뉴스 이제 방송 매체들을 통해서 사실 그날의 하루를 정리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아직도 많은데 그분들에게 그래도 이야기거리를 한 번은 더 들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점에서는 조금 아쉬웠던. 자 오늘 이동찬 기자가 준비 많이 안 해온 김에 네. 여담을 많이 나눴습니다. 저희가 알아놔야 돼요. 일단 시간을. 좀 많이 채웠으니까. 네. 자 할당 이슈로 나겠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K리그부터 보겠습니다. 제목 징크스도 이겨낸 원팀의 힘. 2년 만에 전북 잡은 울산. 우리 원팀 리더십 저자로서 네. 이동찬 기자. 그 책 내용의 주인공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홍명보호가 주인공이죠. 뭐 아니 그러니까 그 이야기에서 시작을 하긴 했는데 네, 아무튼 네. 거기까지밖에 저도- 안 봤어요. 네. 신기한 시작만 게 봤어요, 시작만. 이번에 그 경기 끝나고 기사글을 좀 찾아보니까 골 넣은 우리 김민준 선수가 있잖아요. 아, 네. 네. 먼저 그 원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책 읽었나 봐. 책을 읽어서 그런가? 그러니까 보내줘야겠네. 이번에 특히 또 뭐 되게 중요한 경기이기도 했지만 뭐 요 근래 뭐 무승부도 2경기 연속으로 했고 이렇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 홍명보 감독님이 항상 이 원팀을 강조했다고. 그래서 이제 뒤집는 힘, 특히 이번에 강팀을 또 중요 경기를 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았나라고 이런 어린 선수가 먼저 얘기해 주는 거 보면은 되게 좀 피부로 많이 와닿는 게 있지 않나. 김민준 선수가요. 울산이 삐걱삐걱 내려가는 것 같더니 네. 그죠? 전북이 맛이 가고 네. 울산이 갑자기 전북 어느새 아니, 울산이 수원하고 비길 때만 해도 아이. 저러의 기회인데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맞췄지 그 경기. 전북을 잡아버렸네요. 그니까요. 이 경기에서 근데 만약에 그 사실 졌으면 울산도 이제 전반기를 상당히 어렵게 마무리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던.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경기 한 경기는 뭐 우리 그런 저는 되게 상투적인 표현이어서 저도 그런 표현 별로 안 좋은데 한 경기 이상의 의미가 있는. 뭐 승점 6점짜리 경기다. 승점 6점짜리 경기라는 거는 저는 나쁘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예를 들어서 강등권의 두 팀이라든지 그 맞대결일 경우에는 사실 6점짜리라는 게 의미가 있어서 하는데 한 경기 이상의 의미, 뭐 그다음에 뭐 다음 경기를 생각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뭐 골 뭐 이런 거는 솔직히 저는 없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다 중요하니까요. 네, 축구가 다른 어떤 스포츠보다 정서적인 스포츠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경기의 결과가 다음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봤을 때 뭐 팩트로 보면 전북을 상대로 울산이 승리한 게 2019년 5월 12일 이후에 739일 만이에요. 와, 되게 굉장히 오래됐구나. 오래된 경우거든요. 그래서 울산 선수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그런 승리한 경험을 얻는다라는 게 되게 좋았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지금 울산이 한 경기를 더 치른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은 선두에 있거든요. 그거는 기분이 좋아요. 일단 선수단 전체에 맨 위에 있으면 65일 만에 1위를 탈환했다고 하는데 뭐 이따가 한번 뭐 어제 홍 감독 표정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렇게 빵긋 웃으시는 것 거의 뭐 2002년 그 4강에서 스페인전 네, 무슨 뭐 페널티킥 승부차기는 줄 승부차기 넣고. 그때 이후로 처음 뵙는 것 같아요. 그런 표정은 그때도 진짜. 그렇고 저기 런던 그 올림픽 2012년 때 런던 올림픽 동메달 박주영 선수가 골 넣었을 때 뭐 거의 그 거의 표정이 나왔죠. 감정이 전북전 승리가 그 정도 막 이제 큰 대회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까지는 아니더라도 얼마나 네. 이기고 싶었으면 그러니까 계속 말씀하셨었잖아요 처음부터. 그렇죠. 전북만은 꺾고 싶다라고 네. 하셨는데 꺾었습니다. 네. 전북은 근데 어떻게 하나요? 그 화공 어디 갔어요? 화공. 전북은 두 골 넣긴 지금 했죠. 또. 경기를 보면 뭐 최근 경기를 보면 두 골을 넣긴 했다. 그래도 화공이다. 네. 슛 숫자 자체가 좀 적어요. 그러니까 뭐 좋게 얘기하면은 결정력이 좋다고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아무튼 그 공격을 아까 나왔었죠. 우리 공격 완성도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네. 그 데이터적으로. 그러니까 공을 소유해서 패스를 나가기 시작해서 끊기기 전까지의 경우를 공격 시퀀스라고 봤을 때 이 시퀀스가 슛으로 마무리된 비율이라는 게 조금 적어요.
아. 전북이 네. 마무리가 잘 안 된다. 마무리가 슈팅 잘안 수도 돼요. 굉장히 적잖아요. 슈팅 수가 좀 적어요. 그래서 이런 점을 보면 전북이 경기를 좀 장악하고 우세한 경기를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좀 위험 요소가 굉장히 지금 많았던 상태예요. 그러니까 무패를 하고 있다고 하고 뭐 개막 수원 직전 경기까지 뭐 계속 뭐 선두를 달리고 전북 울산이 약간 뭐 삐걱대는 사이에서 굉장히 독주 체제를 굳히는 것 같이 보이긴 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 그런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제 경기에서도 사실 굉장히 좋았던 점은 김보경 선수가 경기를 풀어내는 능력. 왼발이 정말 날카롭더라고요. 네. 어. 굉장히 이른 시간에 그 선제골을 허용을 해서 당황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김보경 선수가 경기를 풀어내는 능력 그리고 한교원 선수를 바로 투입해서 경기를 뒤집는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전북은 전북이다 라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전북 걱정 쓸데없다고 하잖아요. 그게요. 뭐 아직 뭐 그렇다고 해서 선두를 뺏겼다고 해서 뭐 한 경기 덜 치는 그렇죠. 네. 상황이기 때문에 전북 입장에서는 꼭 선두를 뺏겼다고 할 것까지는 아니다. 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럴 수 다음 있어요. 경기 무승부만 해도 근데 경기 내용이 같아지니까. 살짝 좀 맞아요. 그렇죠. 경기 그러니까 내용이 좀 많이 아쉬웠어요. 특히 이제 두 경기 2연패하는 동안에 그 실점이 좀 많아졌더라고요. 이게 지난번 수원전에 이어서 이번 경기까지 합치면은 이제 총 7실점을 하게 된 건데. 화공과 화수. 그러니까 특히 또 지난 그 13경기에서 9골만 내줬는데 이번에 이제 7골을 내줬던 걸 생각을 하면은 사투리 쓰네. 아 그래? 아 이번에 지난 주말에 구미 내려갔다 와서 그런가? 그럴 수 있어요. 뭐 그런 걸 또 아무튼. 분석하고 그래. 갑자기 확 들려가지고.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그렇지. 뭐 또 지난 주말에 이게 왜 중요해요. 이게 그러세요? 로컬에 갔다 오면은 그게 버릇이 남아온다니까요. 이게. 모르세요. 고향 사람이 당연히 사투리 쓰는 거지. 그렇습니다. 아무튼 나쁜 버릇처럼 얘기하네. 괜찮아요. 갑자기 그냥. 자 그리고 수앱? 수원. 저는 근데 이 경기 보면서 사실 그 울산 전북전도 그렇고 수원 포항전도 그렇고 진짜 굉장히 그러니까 사실 많다죠. 보기 힘든 경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울산 전북도 이른 선제골 그걸 또 이르게 뒤집고 그걸 다시 또 뒤집고 뭐 이런 경기가 사실 그렇게 네. 우리가 흔하게 보진 왜냐면은 축구는 아무래도 흐름의 스포츠니까 한번 네. 분위기가 넘어가면 다시 가져오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맞아. 이게 난도는 더 높다고 봅니다. 수원과 포항의 경기. 그러니까 포항이 임상엽 선수가 26분 만에 헤트트릭을 달성을 하죠. 여기서 끝났다고 봤거든요. 맞아. 보통 3대 이런 0이니까 경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끝났다. 네. 그때 특히 그 마지막에 헤트트릭 하고 나서 그 홈 경기장에 이제 거기 계신 그 사내 아나운서라고 하잖아요. 장례 아나운서, 장례 아나운서. 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뭐 이길 수 있습니다. 역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좀 되게 애처롭게 들렸거든요. 근데 몇 분 안 지나서 뭐 몇 분 안 지나서까지는 아니지만 꽤 이제 벌써 동점까지는 따라잡았으니까 야 이게 경기가 또 예전에 뒤집히나? 강원하고 포항. 포항이 한번 그렇죠. 네. 5대4 네. 경우가 있잖아요. 네. 포항 입장에서는 굉장히 쫄렸을 것 같아요. 그때 악몽이 다시 뜨거워. 트라우마처럼. 어. 아. 맞아. 조유민 선수가 막 그 이제 임상엽 선수 헤드트릭 이후에 5분 만에 이제 만회 골을 넣었는데 사실 이때만 해도 조유민 선수의 표정에서도 다급하고 빨리 어떻게든 뭔가를 해보고 싶긴 하지만 이게 뭐 흐름을 가져왔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웠는데 그래도 전반에 넣었는데. 네, 그리고 후반에 이제 무릴로 선수가 넣으면서 약간씩 좀 분위기가 이상해졌죠. 이거? 넘어가나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라스 선수, 그러니까 무릴로 라스가 요즘 굉장히 좋아요. 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선수가 이제 골까지 넣으면서 경기가 3대3이 됐잖아요. 3대 0에서 3대3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이건 또 넘어가야 되는데 거의 12초 만인가요? 송민규 선수. 찬물을 빡 중계로 보면 라스의 이제 슬로모를 보여주느라 송민규 선수가 골 넣은 장면은 제대로 볼 수도 없었던 네, 상황이었어요. 야. 이렇게 되면서 경기가 끝나서 송민규가 또 마무리를 져버렸네. 그러니까요. 네, 아유. 그러니까 올림픽을 두고서는 상당히 잘 된 경기다. 그래도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이 뭐 울산의 이동준 선수도 그렇고 뭐 포항의 송민규 선수도 그렇고 지난 라운드에서 다 골을 넣어서 뭐 김학범 감독 입장에서는 좀 행복한 고민을 하시게 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슈팅이나 USC는 수원 FC가 훨씬 압도적으로 많네. 수원 FC 경기력이 좋아요. 엄청 네. 갑자기 확 치고 올라온 느낌이에요. 수원 FC는 사실 시즌 초반에 어려움은 어느 정도는 예상됐던 부분이에요. 또 운도 안 따랐고. 예, 그러니까 뭐 진짜 워낙 안 따랐죠. 거기다 결정적인 퇴장들이 박주 선수한테 계속 겹쳤고 뭐 페널티킥도 계속 내줬고 그게 또 나중에 오심으로 밝혀지고 뭐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도 있었을 뿐더러 선수단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사실 초반에 뭔가 조직력을 다지기에는 굉장히 어렵죠. 특히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인데 수원 같은 경우에 시도민 구단 중에서도 유독 장기 계약이 좀 자의 비율이 적은 편이에요. 그렇지 이번에 데리고 온 선수들도 되게 좀 단기 계약 아니었나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구단을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그래 축구는 조직력이 중요한데 이끌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5월에 반등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점은 좋아 보이죠. 근데 이렇게 3대 0에서 3대 3까지 만들었으면 이겼으면 참 예. 좋았을 텐데. 이겼으면 더 그러니까 좀 이런 부분에서 그 뭐 김도균 감독님도 지적을 했지만 수비 집중력이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특히 임상혁 선수가 해트트릭을 했을 때 거의 좀 같은 패턴의 공격에 좀 당한다는 느낌도 있었고 계속 선수를 놓치는 모습 보이면서 동점까지 내줬고 이런 사실 송민규 선수의 마지막 송민규 선수의 결승골은 진짜로 또- 그거는 좀 네. 완전히 집중력이 흐트러진 거죠. 3대 0에 3대 3이 된 다음 선수들이 잠깐 들떴죠. 예, 예. 아유 네. 1분도 못 들떴네. 그러게. 아. 그러게. 들떴는데. 아유. 라면도 끓이려면 한 3분은 필요한데. 네, 아깝다. 예. 그리고 요즘 가장 뜨거운 팀의 맞대결이었죠. 수원 삼성과 성대 대구. 대구. 아 메탈 소년단대 6연승을 하고 있던 대구죠. 네. 기세가 상당한데 뭐 비겼어요. 그러니까 기세가 사이좋게. 비슷해가지고. 요거를 맞춘 거죠. 저요? 네. 네. 이거는 근데 진짜 맞추기 요건 어려워. 안 걸었지 않나요? 그러게. 아, 안 걸었나요? 이건 안 걸었네. 저희 안 걸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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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걸었어요? 어디 어디까지 스리슬쩍 이렇게 어디까지 했지? 맞춘 거. 지난 라운드 이걸 맞출 거였죠. 네. 그럼요. 했으면, 그죠? 그럼요. 가정법으로. 경기 내용은 어땠나요? 저는 그냥 그 수원이 경기를 좀 잘 풀러가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선제골 뭐 늦은 시간에 나오긴 했지만 그 PK 뭐 약간 그 네, 머리끼리 부닥치는 장면이었죠. 굳이 뭐 안 불려면 안 불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뭐 들기는 했던 장면이긴 하지만 네. 여튼간에 수원이 전반적으로 영리하게 경기를 풀어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마지막에 홍정훈 선수의 골에서 나온 에드가 선수의 집중력은 이거는 진짜 칭찬할 만하다. 다 포기하고 있는 살리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공을 결국에 살렸기 때문에 홍정훈 선수가 머리로 넣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사실 팬들이 제일 좀 기대하는 모습 아닐까 싶어요. 그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예, 그리고 나가는 공이라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리려고 노력하는 모습 그런 게 투지. 예. 대구스러운 역습. 그죠? 수원 삼성스러운 수비. 맞붙었는데 1대1 무승부로 팽팽. 끝이 났습니다. 출산 임박한 아내 사랑전한 홍정호. 공 이제 그 유니폼 안에 넣고 음. 그런 세리머니 보면 가족의 힘이 진짜 대단한 것 임산부 같아요. 세리머니라고 이런 것도 뭐 홍정훈 선수가 이제 골 넣는 것도 보고 그런 거 지난 시즌이었나요? 이정엽 선수가 결혼하고 나서 한때 되게 잘했지 않았나요? 우리 흔히 그런 얘기하죠. 분유 버프라고 분유값 벌기 위해서 분유값. 열심히 분유값이 해야 하고. 비싸죠. 네. 아들 딸 얼굴 한번 보고 골 넣어야 내가 분유값을 버는데 배가 불러올 때마다 이제 가장으로서 무게를 느끼는 군대빨 거죠. 나가면 분유빨. 분유 버프가 너무 웃기네. 분유 버프. 네. 자, K리그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네. 정리를 하고 손흥민 선수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그냥 그 일주일 사이에 챔피언스리그 거의 광탈이죠. 유로파리그까지 그렇죠. 지금 뭐 다 빠르게 해먹었습니다. 네가 가라 챔스, 네가 가라 유로파. 광탈이네. 차례대로 이렇게 보내주고 있죠 양보를 이렇게. 뭐 챔스는 사실 뭐 어려웠다고 보고 네. 사실 그래도 이제 오늘 새벽이었죠. 에스턴 빌라전은 사실 좀 잡았어야 되지 않나. 그렇죠. 예, 근데 강팀이라고 보긴 힘든 팀인데. 뭐 그리고 사실 홈팬들 앞에서 치르는 마지막 경기거든요 시즌. 네. 왜냐면 다음 경기는 원정이기 때문에 뭐 선수들의 표정에서 그래도 좀 홈팬들을 보면서 약간 뭉클해하는 그런 것도 느껴졌었거든요 경기 초반에. 근데 사실 좀 홈팬들에게 보이기 민망한 수준의 경기를 보여줬죠. 야유를 퍼붓다는데 팬들이 팬들이. 경기 끝나고 나서 일제히 뭉클했겠어요. 네. 마지막 경기에서 야유 받는 느낌. 뭉클보다 약간 울컥하지 않을까. 그 표정 보였어요? 그 케인이 마지막으로 그 경기 끝난 다음에 팬들한테 이제 박수 쳐주는 그런 모습? 거의 뭐 은퇴 경기하는 사람 같았어요. 나는 제가 봤을 간다. 때. 나는 난 이제 할 간다. 만큼 했다. 나는 간다라는 걸 마치 이니에스타가 저기 캄프누 떠날 때 하는 표정처럼 막
거의 눈가에 거의 눈물이 촉촉하게 음. 맺혔더라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케인도 전 조금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뭐 본인이 실망을 했던 유로 챔피언스리그 탈락 후에 했던 간에 계속해서 결국에 뭐 구단에 나를 이적시켜 달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그 눈으로 많은 걸 얘기했잖아요. 사실 어제 눈으로 말해요였죠. 네, 그래서 나는 갑니다.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약간은 미안함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 경기를 잡음 없이 치러내기는 그래도 초보 감독이 뭐 네. 지금 뭐 감독 대행으로서 쉽지 않지 않았을까. 감독 그쵸. 그리고 되게 아직 하기 뭐 싫겠다. 뭐 한 경기가 남았잖아요. 완전히 이 시즌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끝까지 조금 더 힘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바탕을 좀 만들어놔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 케인 선수의 뭔가 이 인사가 케인이 안 좋은 너무 빨리 메시지가 좀 보내질 수 있지 않을까. 이걸 얘기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저도 좀 시즌 끝나고 해도 되는데 네, 왜냐면 충분하죠. 이렇게 돼버리면 케인 입장에서는 동기부여가 될 게 없잖아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손흥민 선수도 동기부여가 안 돼 보여요. 주변 자기와 다. 함께 뛰었던 동료들한테도 그렇고 그렇죠. 특히 또 뭐 그러니까 이런 케인의 약간 그 케인의 고별전이 계속 되는 거죠. 그 음. 말을 한 다음부터는 그렇게 되면 뭔가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좀 눈으로 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꼴로 말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런 힘 빠지게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잘 안 되는 선수들이 이게 팀의 주축 선수들 막 위고 요리스도 이번에 재계약 뭐 안 한다고 그러고 뭐 케인도 뭐 간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면 그 밑에 뭐 주장과 부주장이 그러니까 밑에 있는 다른 선수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 내가 여기서 뭔가 미래를 생각할 수 있나? 나도 떠나야 되나? 그런 생각이 더 들 것 같아. 그러니까 레길론이 자책을 하죠. 왜 그럴까? 우리 팀은 근데 골 되게 자책골을 넣고 말았죠. 멋있게 경기 중에 그러면 들어갔어요. 안 되는데 자책을 원더골이었죠. 원더골이었고요. 아주 훌륭한 어시스트였죠. 그러니까 되게 골보다 이질적인 멋진 단어 두 어시스트를 개가 했고. 원더 자책골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원더 자책골, 네. 원책골. 자책골은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조금 진짜 그 결승골을 내주는 과정은 수비수로서는 진짜 아쉬운 플레이죠. 조스카스 상이라고 그 자책골 멋있게 나오면은 그 무슨 카스? 조스카스 상이라고. 왜 조스? 그 예전에 조원희 선수가 수원 삼성 했을 때 헤딩. 그 다이빙 헤더. 네, 다이빙 헤더 예. 그래서 심지어 토스카스랑 존스카스 상이야? 그 당시에 웃겼던 게 자책골 중에서는 아마 손에 가장 꼽죠. 최고의- 거의 꼽죠. 최장거리 헤딩에다가 되게 들어가기 어려운 각도였단 각도로, 말이에요. 예, 사각에서 잘라 진짜. 들어가는 예. 골. 그리고 골이 들어간 다음에 조원희 선수의 표정이 너무 특별하게 그 앉아 있는 모습. 아니, 조스카스 재밌는데? 야, 재밌는데. 이거 해봐. 조스카스. 조스카스 재밌는데? 조스카스 상 모아서 해봐. 맞아 레길론하고 묶어서 그때 되게 또 레길론을 웃겼던 못 게 쓰는구나. 중계진 분들 그 중계팀 헷갈려서 그 수원 삼성이 자책골 넣었으니까 상대 팀의 스코어를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워낙 조원희 선수가 자연스럽게 워낙 넣으니까 골이 멋있어서. 수원 삼성의 골이 추가돼. 이거 그 점수 줘야 된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급하게 바뀌는 거의 그 정도 이제 막 이렇게 옛날에 이제 고전적으로 내려오는 자책골들이 있잖아요. 막 이게 특히 양쯔강 용승천 슛이라 그래서 막 코너킥 빗 맞아서 막 그런 데 들어가고 그 중국 리그인지 뭐 중국 대표팀인지 모르겠는데 양쯔강 용모 양쯔강 용승천 용승천 슛. 뭐 봤니 너? 조스카스 상 조스카스. 봤는데 상당히 먼 거리에서 그러니까 기가 막혔죠 헤딩이. 그 정도의 골키퍼를 골이었어요. 완전히 속였죠. 그 잘 막는 위고 요리스도 못 막았잖아요. 아, 너무 제목이 웃겨요. 조스카스 상 토스카스 괜찮네. 상망이냐 막 이러면서 회사가 많이 봉 작가 하나 터졌습니다 지금. 네. 간만에. 레길론. 근데 토트넘은 네 놓아줘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진작 잡으려면 빨리 잡았어야죠. 이제 한두 경기 남아가지고 지금 좀- 레길론의 자책골을 너무 뭐라고 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아이러니한 게 그때 이제 챔피언스리그 준우승하고 나서 그렇게 짠돌이 레비가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4천억? 왜? 그 뭐 포체티노도 과감히 자르고 막 무리뉴 데리고 오고 그리고 뭐 이번에 영입도 괜찮게 뭐 지난 시즌까지 생각을 보면 막 은돔벨레, 뭐 레길론 막 이렇게 막 계속해서 영입을 했는데 오히려 성적은 전보다 안 나오니까 오히려 이런 헝그리 정신이 돼야 이 팀은 잘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일단은 수비수로 일단은 뭐 수비수 누누이 얘기하는 거지만 중앙 수비수가 제대로 영입이 되지 않았고 네. 그다음 케인의 옵션이 없었죠. 케인이 빠졌을 때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선수가 없어. 없었다라는 점에서 경기 스쿼드는 굉장히 불균형적인 상황이었고 이제는 뭐 사실 제2의 창단에 준하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이거 생각이 듭니다. 싹다 갈아엎어야 확실하게 되지 않나? 그 좀
월드 클래스의 중앙 수비수가 있고 없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 시즌에 리버풀도 봐도 반다이크가 부상을 당하니까 좀 주춤하는 게 확실히 있었고. 자 그러면은 전북전을 대승을 이끄신 되게 홍명보 감독님과 전화 인터뷰를 할 텐데요. 이게 네. 저희가 칸막이가 있어서 그 전과 달리 이렇게 자유롭게 예, 질문이 좀 어려워요. 자유롭게 전화로 대화가 어려워서 이정찬 기자가 주로 하고 저희는 뭐 한 개씩 정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감독님 안녕하세요. 이 기자. 네, 이 기자. 저희 그 일단은 같이 녹음하는 친구들과 선배들이 각자 소개를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주영민입니다. 여보세요. 잘 안 들려가지고. 주영민이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주시은입니다. 다 주씨들만 계시네. 여기 박씨 한 명 추가하겠습니다. 비디오 머그에서 일하는 박진영이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먼저 선두에 올라가신 거. 자, 안 들리시나요? 고맙습니다. 네, 아마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이거 내가 잘 안 들리네요. 그냥 네가 진행해. 네. 아무튼 소개를 아니 했는데. 이렇게 좋은 경기 승리하신 다음 날에는 기분이 좀 어떠십니까? 뭐 기분은 뭐 좋죠. 좋은데 뭐 아직 피곤하네요. 어제 경기 끝나고 여기 울산에 한 새벽 한 2시 정도에 도착했나? 네. 그리고 좀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뭐 아무래도 큰 경기고 집중력 높은 경기니까 그 경기 준비 과정서부터 조금 그 집중력을 요구하다 보니까 경기 끝나고 나면 또 물론 이겨가지고 기분은 좋지만은 또 경기가 매 경기 끝나고 나면 이 허탈감이 많이 드는데 뭐 어제 경기도 이겨서 기분은 좋지만 또 반대로 경기 끝나니까 또 허탈감이 좀 있고 해가지고 뭐 아직은 조금 피곤하네요. 그래도. 감독님 어제 그 이동준 선수가 그 4번째 골을 넣은 다음에 표정은 저희가 이제 방금 얘기를 했는데 마치 그 2002 월드컵에서 스페인전 그 마지막 승부차기를 넣으셨을 때와 또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박주영 선수가 골을 넣었을 때의 표정이 나왔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좀 내가 너무 많이 웃나? 나도 뭐 어제 끝나고 뭐 그런 소리를 좀 들었는데 뭐 어쩌겠어요. 뭐 기쁜데 어떻게 기쁨을 표시해야지. 어제 경기 사실 근데 김민준 선수가 전반 8분 만에 골을 넣었어요. 네. 김민준 선수가 벌써 4골을 넣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김민준 선수는 이제 프로에 데뷔해서 올해 이제 처음 경기를 출전하게 됐어요. 이제 저희 22세 룰 때문에 이제 경기를 나가게 됐는데 저희 팀에는 22세 선수가 한 3명 정도 있는데 저희가 개막전 시작부터는 김민준 선수하고 강윤구 선수를 이제 번갈아 가면서 출장을 시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포지션상 김민준 선수 포지션에 뭐 강윤구 선수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우리 선수들이 꽤 많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두 선수를 다 뛰게 하면은 이제 5명을 할 수 있는데 반대로 저희는 5명을 바꾸는 전략보다는 3명을 바꾸는 전략이 훨씬 좋다. 왜냐면 그 포지션들의 선수들이 지금 꽉 차 있으니까 미드필더진이. 그래서 이제 3명을 바꾸는 전략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1명밖에 나갈 수 없는데 뭐 거기에 김민준 선수가 득점도 좀 많이 했고 또 컨디션도 괜찮고 또 성장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김민준 선수를 지금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김민준 선수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어제 뭐 인터뷰에서도 나왔지만 그러니까 수원의 메탄소년단 어린 친구들이 또 잘 하다 보니까 네. 조금 경쟁심도 생기면서 좀 더 많은 좀 시간을 뛰고 싶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할 것 같아요. 감독님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참 어려운 문제잖아요. 저도 기본적으로 그 U22세 룰의 그 취지가 어떤 것이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제 선수 육성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정책의 그 장점을 좀 계속 활용해서 선수들한테 되도록이면 시간을 최대한 보장을 좀 해주려고 해요.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은.
근데 어저께 같은 경우도 뭐 한 골 넣고 아주 좋은 흐름이었는데 이제 저희가 순식간에 두 골을 허용하는 바람에 거기에서 타이밍을 이거 놓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김민준 선수한테는 좀 미안하지만은 이청용 선수로 교체를 한 거죠. 결과적으로는 적중하셨어요. 사실 이청용 선수가 경기 흐름을 굉장히 많이 바꿔놓긴 했는데 네. 이청용 선수 지금 현재 뭐 몸 상태는 어떤가요? 아무래도 저도 어저께 판단할 때는 뭐 평상시 같았으면은 저희가 두 골을 허용하지 않았으면 김민준 선수가 최소한 45분은 뛰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겠다. 전반전에 최소한 동점을 만들든지 아니면은 경기력적으로 좀 더 좋은 상태에서 전반전을 마치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좀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선수가 필요했고 그게 이제 저희 팀에는 이청용 선수가 어제 들어가가지고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해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보경 선수가 사실 상대 팀이지만 런던 올림픽을 함께 하셨던 또 선수고 네. 진짜 처음에 울산이 좋은 흐름을 갖고 있던 거를 또 전북 입장에서는 한 번에 바꿨잖아요. 네. 예측하셨던 부분이세요? 뭐 김보경 선수는 뭐 지금 아주 우리 K리그에서도 가장 아주 뭐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죠. 그래서 항상 위험성 있는 선수인데 어제 그렇게 좋은 패스가 두 번씩 왔는데 저희 수비들이 조금 예측을 못한 부분도 좀 있고 또 뭐 원체 또 가지고 있는 능력이 좋기 때문에 뭐 한 수 이렇게 내다보고 하는 축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아주 훌륭한 패스도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전북이 뭐 상대 팀이긴 하지만 전북이 뭐 무패 행진을 달리다가 조금 좀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감독님 이번 경기 준비하실 때 좀 어떤 부분을 공략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일단은 뭐 전북 선수들은 전부 다 경험들도 많이 있고 뭐 경험도 뭐 우승 경험도 있고 경기 K리그 경험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탄탄한 전력이고 그다음에 자기 포지션에서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다 이해하고는 선수인데 아무래도 조금 그 조직적인 면에서 뭐 상대보다는 저희가 미드필더진이 뭐 요즘 특히 들어서 고명진, 원두재, 윤빛가람 이 선수들의 어떤 컨비네이션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하자. 상대의 전략을 떠나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거기에 이제 미드필더 플레이를 중점적으로 하다가 그러다 보면 사이드가 열리면 사이드 공격도 하고 가운데 공격도 하고 그런 뭐 상대의 전략보다는 저희의 어떤 장점들을 살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게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 위에 이제 또 이청용 선수나 또 박호 선수도 역할을 해줬고 또 어제 뭐 힌터지어 선수도 어려운 그 득점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2대1 상황에서 만약에 전반전을 마쳤으면은 조금 더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예상은 하는데 다행히 전반을 2대2로 맞춰가지고 저희 선수들한테는 아주 좋은 후반 흐름을 갈 수 있는 요건이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 김민준 선수가 이번에 이제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원팀 정신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팀 분위기를 이끌 때 어떻게 좀 이끌고 계신지. 뭐 제가 올해 처음 부임을 하면서 이제 우리 울산 팀이 이제 장단점을 파악을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이 팀 정신 그러니까 서로 팀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다음에 팀을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 작다라는 저희 나름대로 평가를 좀 내렸어요. 물론 개개인의 어떤 기술들이나 능력들은 좋지만은 그런 부분이 조금 약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아시겠지만 축구가 이게 팀 스포츠이기 때문에 이 팀원들이 얼마나 잘 서로
협력해 하면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뭐 그런 부분을 계속 지금 선수들하고 대화해 가면서 좀 팀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뭐 아직까지 좀 더 시간도 걸려야 될 것 같고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요 근래에 이렇게 저희 선수들이 하는 경기나 또 경기 상황들을 또 만들어가고 또 거기에서 또 뭐 예를 들면은 저희가 실점을 먼저 하고 마지막에 득점을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쌓이기 시작해가지고 팀의 어떤 그 힘이 나올 수 있는 기초는 지금 다 마련돼 있지 않나라는 평가를 좀 내리고 있습니다. 원팀 얘기가 나와서 질문 드리는 건데요. 감독님 원팀 리더십 책 읽으셨나요? 예, 읽었습니다. 읽으셨대요. 보유자시군요. 네. 어떠셨어요? 그 소감이. 누구 책이요? 제 책이요. 그거 읽었죠. 저 이 기자님 쓴 책 다 읽었고, 오. 그다음에 거기에 뭐 제 얘기도 좀 많이 있고, 또 제가 참고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아주 좋았어요. 아주 잘 읽고 거기에서 또 활용하는 부분도 있고. 네, 구체적으로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했던 거를 또 우리 이 기자님도 잘 알고 있으니까. 뭐 크게 어떤 차가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의 어떤 리더십이기 때문에 거의 뭐 비슷하게 활용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K리그 전반기가 뭐 어느 정도 뭐 끝나가고 있잖아요. 이번에 K리그 감독으로서는 처음 시즌을 맞이하고 계신데 어떻게 뭐 K리그만의 다른 게 좀 있을까요? K리그만 어떤 걸 다시 한번. 그러니까 K리그 감독 이제 처음 경험하고 계신데 약간 뭐 소감이나 좀 다른 점이 있는지 뭐 대표팀 감독을 할 때나 혹은 뭐 다른 리그 아무래도 대표팀 감독을 하는 거하고는 많이 다르죠. 대표팀은 뭐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이 뭐 예를 들면 친선 경기면은 뭐 한 3, 4일밖에 없고 뭐 메이저 대회 월드컵이나 그런 대회는 이제 한 달 뭐 많아도 한 달밖에 없는데 여기는 매일매일 같이 선수들과 얼굴 보면서 훈련할 수 있고 또 팀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게 조금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뭐 좋은 상태에서 뭐 경기가 지면은 좋은 상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얼굴 보지만은 또 그런 시간들을 또 이겨내가면서 팀을 만들어가는 게 아주 재미있는 것 같고요. 뭐 K리그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평준화가 많이 됐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우리 K리그에 있는 그 선수들이 높은 수준에서 경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감독님 말씀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 정상에서 계속 유지하시고 끝까지 올해는 가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동해안 더비가 다음 경기도 중요하고. 다음 동해안 더비죠. 네, 또 주말에 동해안 더비예요. 중요한 경기가 계속 연이어 있어서 허탈감이 굉장히 심하시고 경기가 끝나면 네, 건승하시고요. 네, 필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아유, 번거롭네. 예, 감사합니다. 그래요, 예. 네. 홍명보 감독님이 그러니까 기자회견 때보다는 말씀을 훨씬 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소리에서 자신감이 막 허탈감이 묻어나고, 있다고 하긴 지금 하시지만 런던에 동메달 걸고 온 것 같은 되게 행복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겼으니까요. 근데 저도 이번에 목소리 들으면서 느끼는 건데 되게 홍명보 감독님 이미지를 생각하면 좀 딱딱할 것 같고 무서울 그렇죠. 것 같고. 그리고 원래 맞아. 말씀이 되게 네. 느리세요. 말씀이 이게 질질끌어서 사실 방송 리포트로 쓰기는 짜르아 정말 쓰기 힘들죠. 힘들죠. 네. 그러니까 말이 딱딱 끊어지진 않고 중간중간에 길게 늘어지는 게 있는데 말씀을 아주 깔끔하게 하시고 더욱더 놀라운 거는 이정찬 기자의 원팀 리더십을 읽고 다 읽었다. 거기서 인용을 완전. 하신다는 참고하신다고. 어허. 과거의 나로부터 배우는 거죠. 다시 한번. 내가 이렇게 팀을 이끌었구나. 이정찬 기자가 아주 잘 사귀어놨어 보니까. 오늘 방송을 아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네. 아주 좋네요. 네, 아주 얘기 잘 들었고요. 네. 아까 손흥민 선수 얘기를 우리가 하다가 잠깐 끊었잖아. 네.
하나를 더 해야 될 게 앞으로 거치 얘기 잠깐 해볼까? 네. 마무리하면서 좀 자를 게 많겠다 다이가. 전화 연결도 이 악물고 재미없는 거 잘라줘 이따가. 전화 좀 길긴 길었어. 이 양무가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 씨가 빠졌지? 손흥민 선수의 거치도 이제 관심이잖아요. K는 밝혔고 손흥민 선수가 뭐 지금 당장 밝힐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닌 것이고 계속 지난 여름이란다. 지난 겨울부터 이제 재계약한다 뭐 네. 코로나 때문에 안 한다 뭐 얘기가 많았는데 도장 찍기 전에 몰라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도 토트넘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지 않을까.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네. 전성기잖아요. 지금 일단은 본인으로서 커리어 하이를 찍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유럽 대항전에 나갈 수 없다라는 거는 굉장히 스스로에게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그리고 그동안에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와서 계속해서 유럽 대항전에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몸을 관리하는 데 익숙해져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오는 허탈감 홍명보 감독보다는 훨씬 더 심할 것 같은. 이기고 허탈한 게 낫지. 예. 저는 근데 그런 생각도 해요. 그리고 또 손흥민 선수한테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 내년 월드컵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다가오는 시즌의 컨디션 관리와 집중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테고 여러 가지 고민이 들 거예요. 근데 저는 남는 것도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남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이제 약간 손흥민 해봅니다. 원맨 팀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된 상황이라는 건 어떤 그 팀이 제가 보기에는 전면적인 개편을 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 그러니까 손흥민 위주의 팀 위주로 개편? 되고 손흥민 선수가 2년 남았잖아요. 네. 계약이. 그래서 내년에 떠나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토트넘 입장에서는 내년에 보내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뭐 가능성은 이렇게 될 가능성도 좀 있다고는 보여요. 예를 들면 케인을 뭐 맨시티나 다른 팀에서 이제 영입을 할 경우에 맨유로 손흥민 선수가 가는 경우의 수도 사실은 뭐 있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뭐 남게 돼도 나쁘지는 오히려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어제 경기를 보면서 좀 개인기로 들었습니다. 바뀌어서. 네. 몰아주는 골 다 넣고 네. 원맨 팀이 되면 골 기회가 더 많아지겠죠 아무래도. 근데 쉽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해요. 개인처럼 또 잘 호흡을 맞춰서 주는 선수가 또 있을까 싶기도 하고. 혼자 잘한다고 골을 넣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아니니까요. 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여전히 저는 손흥민 선수보다 박지성 선수에 대한 그 마음이 좀 더 크게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기는 팀에 결국에는 있을 때 빛이 나거든요. 축구 선수는 결국에 우승하는 팀에 있었던 게 빛이 나고 물론 손흥민 선수가 그 어떤 우리나라에 역대 있었던 선수보다 멋진 골, 많은 골을 넣으면서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축구라면 그래도 이기는 팀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라는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하게 들어있는데 저만 그렇겠어요. 뭐 손흥민 선수 팬 그리고 또 손흥민 선수 본인 굉장히 복잡하겠죠 마음이. 참고로 그 손흥민 선수가 유럽 대항전은 나갈 수 있습니다. 토트넘이 밑에 컨퍼런스 리그라고 하나 만들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유럽 대항전의 3부 리그인 거죠. 네. 그러니까 1부 리그 챔피언스 리그, 2부 리그 유로파 리그, 삼부. 밑에 컨퍼런스 리그라고 만들었는데 사실 뭐 명분은 그러니까 더 많은 많은 국가와 많은 팀들의 기회를 주자는 거지만 결국은 돈벌이를 위해서 만든 거죠. 하지만 이제 컨퍼런스 리그는 뭐 그건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없는 거나 다름없다고. 일단은 우리는 손흥민 선수를 볼 날이 멀지 않았다. 이제 이번 주말에 경기가 끝나고 나면은 돌아오면은 다음 이제 A 매치 A매치가 3연전이 있죠. 있기 때문에 이제 직접 뭐 고향에서 하는 거는 어느 정도 결정이 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예. 날짜도 잡혔죠. 네. 주말에 하더라고요 네, 경기를. 6월 5일부터 경기를 시작합니다. 벌써 6월이네. 북한이 빠졌기 때문에 세 경기 세 경기. 딱 하고. 정말 오랜만에 아무튼 그래도 손흥민 선수가 뛰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는 날이 국내에서. 멀지 않았다. 네. 진짜 거의 완전체 가까운 언젠가 대표팀을 또 싶네요. 볼 수도 그때 있고. 그 네. 국내에서 손흥민 선수 뛰는 거 본 지가 굉장히 네, 오래된 진짜 거예요. 오래됐네 그러네요. 생각보다. 9년이 뭐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오늘 그 이정찬 기자가 준비 안 한 것 치고는 저희가 이런저런 얘기 많이 나눴고 조스카스 상이라는 또 새로운 분야를 알게 됐습니다. 너무 웃겨, 너무. 자책골도 예술의 경지가 있습니다. 또 홍명보 감독이 이정찬 기자의 원팀 리더십을 읽고 참고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네. 허탈한 홍명보 아주 감독.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축덕 토토하고 가야죠. 아, 네. 네, 아프지만 또. 축덕 토토 어디 있어? 6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금토일 경기 다 하나요?
그쵸 이게 같은 한 라운드. 라운드니까. 아 드디어 6경기가 그래도 완전체가 됐어요. 그렇군요. 자가 경기가 다 끝나서. 네, 서울이랑 성남이 돌아왔죠. 갈게요. 네. 수원 FC 대 인천. 수원 FC 아 수원 FC입니다. 수원 FC요. 무승부요. 라스가 있으니까. 수원 FC 요새 흐름이 좋아. 인천도 좋아요. 네, 인천도 무고사 좋아요. 들어와서. 네. 아 좋아요. 무고사 대 라스와의 자, 한판이요. 제주 대 성남. 제주 요새 제주가 분위기가 궁시렁대지 말고 빨리 찍으세요. 우리 성남이 푹 쉬고 돌았기 때문에 성남승 가겠습니다. 저도 성남. 저는 무승부. 오, 주바페가 얘기하면 왠지 그럴 것 같아 이제. 아니에요. 내가 잘못 찍었나? 내가 잘못한 것 같은 느낌 드네. 울산 대 포항. 울산. 울산. 전환결 울산. 저도 울산 가겠습니다. 우리가 또 필승 기원한다고 해놓고 여기서 누가 한 명이 포항 포항. 지금이야. 이상하잖아요. 그거 진짜 이상하잖아요. 끝까지 뭐 정상에서 정상에서 망설였어. 뽕 PD 살짝 망설였어. 망설였어. 끝까지 정상에서 해놓고 포항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진짜. 자, 울산 갑니다. 광주 대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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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무승부 봅니다 여기. 음. 수원 지쳤어요 지금. 대구 대 전북. 아, 어려워. 전북이 정신 차릴 때가 됐는데. 대구 대 전북? 전북. 와 이거 뭔가 너무 전북한테- 어렵다. 전북한테 쉽게 안 간다 마음이. 최근에 한 걸 봐서 그래. 네, 맞 그런가 봐. 최근에 약간 그래가지고 전북이요, 그래도. 지금 잠깐 전북승 하셨어요? 네. 네. 지금 저도. 전북 2승 너 뭐? 저 대구 가보겠습니다. 아 또 지난 주말에 저희 경상도 갔다 왔으니까. 주바페 또 무승부 가는 거 아니야? 어, 제가 무승부 갈까요? 알아서 하세요. 무승부 갈게요. 무승부 가능성도 꽤 있죠. 네, 있어요. 강원 대 서울입니다. 역시 푹 쉬고 온 서울. 서울 좀 가자. 피시게 걸었구나. 아, 이것도 좀 애매하네. 강원 대 서울? 강원이 요새 또 강원이 괜찮아요. 서울. 서울 저도. 아, 이게 다 팬들을 위해서 이겨야 돼. 네. 음. 이게 다 서울 좀 올라와야 가시면 돼요. 너무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서울 다 가시면 제가 강원 갈까요? 강원으로 제가 강원 갈까요? 가겠습니다. 이래놓고 6경기 막. 지금 우리 이러는 6경기 다 맞추면 진짜 뭘 해야 돼요. 아, 저 주바페는 너무- 터뜨려봐야 돼. 먼저 찍게 해야 되겠어. 저 너무 왜냐하면 부담스러워요. 주바페는 우리가 찍은 걸 보고 반대로 갑니다. 무기명 투표로. 따라오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긴 한데. 부담스러워요. 하여간 다음 주에도 정상의 자리는 항상 부담스러운 겁니다. 허탈감이 느껴집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고맙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